네, 사드,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일단 저희가 사드라고 보통 표기를 하죠. 그런데 그동안 야당이 반대했었는데 이번엔 야당 의원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오늘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입장은요. 이런 거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해왔는지 그 음성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의견 교환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나라에 배치하겠다. 그런 그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한 바도 없고 우리가 도입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국 국방장관 얘기 들어보면 산무 정책이라고 보통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한 적이 없고 저것도 한 적이 없고 이것도 한 적이 없고 예. 좀 바뀌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기조가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획득하려는 대한민국의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에서 사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미국이 만약에 배치하려고 할 때 솔직히 이제 반대한다 혹은 우리 정부가 아무 의견이 없다.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배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워딩은 국익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이 끼어드느냐라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중국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이 자기 미군에 배치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미국 거 사서 배치하는 것. 지금 먼저 논의될 수 있는 건 어떤 단계입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이 배치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드는 해외 판매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UAE 정도가 지금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사드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괌이나 이런 부분까지 배치가 뜸으로써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위해서 이걸 배치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지금 미 국방부도 아직 결정한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만약에 배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만약에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하면은 미국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새로운 흐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그동안은 야권에서는 너무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권에서 몇몇 의원들, 중진들이 드디어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권 차원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장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사드의 배치가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자유책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사드 배치 언급을 하셨는데요. 북핵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수적이다 하면 배치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백공기 의원, 이제 3군 사령관 출신 전직 장성인데 저런 흐름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네,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 부의장이면서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석현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확성기만 틀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핵이 더 소형화되고 그리고 이게 수소폭탄이라고 북한이 발표까지 하면서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런 위기감.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동의한다면 사실 북한은 반발하든 말든 우리가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이 불편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사드 배치하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방어가 되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요격의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적이 커다란 창을 들고 우리를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방패만 두껍다고 이게 적이 두려워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지금 우리 상황은 두꺼운 방패조차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패를 두껍게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데 이게 중국이 불편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요. 네. 이 사드가 중국 영토로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중국 때문에 배치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무기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애시당초에 이거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허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네. 이번에 4차 핵실험 통해서 중국이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 네. 영향력 없는 나라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육자회담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는 북한 제재 못한다. 육자회담도 그럼 지금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일 한중 간의 국방정책 실무자 회의가 있는데 이런 얘기 우려를 포명하도 우리가 언론에까지 공개되고 그러진 않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서로에 대한 존중이란 부분들이 있고 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